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지금 대학마다 2014학년도 입학 전형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수험생들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습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특히나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 날이죠. 9월 4일부터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좀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전형과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시 합격의 조건을 주제로 해서 대학 합격을 위한 수시 상담 마련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달라진 입시에서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충남 서령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최진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최진규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최고의 진학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프로그램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미리 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 중인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교과는 4.25, 수학 4, 영어 4.75, 사회 과목 2.88. 그래서 국수 영사 3.97이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치렀던 전국연합 모의고사입니다. 국어 B 91.55% 2등급이고요. 수학은 4등급, 영어는 5등급. 그다음에 한국 지리는 91.2% 2등급이고요. 사회문화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 평균은 3.38입니다. 예. 예, 교내 활동을 보면은요, 1학년 1학기 선도부원 활동했고요. 또 2학년의 학습회장, 또 보건체육부 차장도 했고요. 동아리 문화연구반에서 활동했고요. 다양한 그 동아리 발표회라든지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뭐 학생 선거활동위원회에서요, 선거관리위원도 했고요. 또 서울가정보건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에 참여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대학의 캠프라든지 또는 연계 체험 활동에 참여했고요. 방과 후 활동도 대략 한 150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을 했고요. 그 봉사활동 총 304시간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2지망은 동국대학교 행정학 전공 두드림 전형, 그 다음에 3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학교 교육과정을 아주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봉사활동 시간이 304시간이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기자활동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학생인데요. 우선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활동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부합하는지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해 주시죠.
네. 객관적인 그 분석을 위해서요, 학생의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요, 행정학 부분이니까요, 역시 이제 영어 교과하고 사회 교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영어와 사회 교과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들 과목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분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내용은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자, 우선은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행정 분야에 이제 진로를 정해놓고요, 상당히 일관성 있게 활동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는 교과 활동의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자기주도성에서는 동아리 활동은 나름대로 이제 그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을 하긴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좀 역동적이고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의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상 내용은 3건 정도인데요.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봉사활동은 상당히 그 300시간이 넘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요. 독서 활동은 우리 학생이 책을 많이 읽고 그 풍부하게 이렇게 그 지식을 갖춰준 내용을 학생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 학생만의 어떤 독특하고 개성적인 부분, 다른 학생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비교과 활동을 분석을 해주신 거 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우리 그 학생이 만약 3월달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지망하는 대학의 정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요 96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행정학 전공 요 대학은 75점 정도가 부족한데요, 600점 만점으로 했을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사회학 계열은요 4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39점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월 모평 점수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사실상 정시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우선 먼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의 경우에는요, 1단계로 서류 100%를 2배수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전공 적성 평가인데요.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요. 다만 지원 가능 학생부 성적은 3등급 내외로 본다라고 할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갖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서류는 뭐 일반적으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의견서 이런 부분이고요. 전공 적성 평가가 바로 이제 그 관련 학과에서의 어떤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종합적인 역량, 이 부분을 검증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정말로 자기가 부합한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타인을 압도할 수 있는 서류의 경쟁력이 과연 내가 갖고 있는가 하는 번.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서류의 경쟁력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대학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제 행정학 전공 두드림 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1단계 3배에서는 서류 100입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40에 전공 수학 능력 60%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 대학에는요, 정말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 그런 결과물이 있는 학생들이 도전해야 어떤 일정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특이한 실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입사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지나치게 여기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전반적으로 학습하는데 효율적인가 하는 것,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봤을 때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 대학입니다.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인데요.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역시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누는데요. 우선 선발은 서류 100%로 이제 선발하는데 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교과 40에 서류 60이지만은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합의 6 이내인데 우리 학생은 현재 이 일반 선발의 체제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체제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겠지만은 창의적 결과물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또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삶의 궤적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우리 현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동국대학교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소 좀 회의적이지 않나,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분석을 지금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학생에게 필요한 합격 전략,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선생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요맘때쯤이면요,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형에 한번 그 가능성을 갖고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본인이 가장 그 현실성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이 수능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을 주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요, 3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 이제 모의평가가 있고 9월 달에 모의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이 있는데 6월 달에는 국어 같은 경우는 등급은 2등급으로 유지하지만은 100분위 정도를 한 2, 3% 정도 올려보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100분위 점수만 조금 더 올려보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6월 달은 3월 달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은 100분위 점수만 조금 더 올려보자. 단 이렇게 100분위를 올릴 때는 3월달 모평 점수에서 각 과목별로 나타난 본인의 취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하나의 학습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가서는 언어가 2% 정도만 더 올리면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등급은 유지하되 100분위만 올리고요. 영어는 60% 가서 4등급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국지리는 96% 1등급,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89% 2등급 컷에 가보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 가서는 그 국어 같은 경우는 1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 B는 4등급, 그 다음에 한국지리나 사회문화는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에서 끊어준다라면은 뭐 정시에서도 우리 학생이 그렇게 크게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요,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혹시 입학 사전 관제를 준비하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입시의 기본은 역시 수능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학생에게 이제 그 전략을 말씀드린다라면요, 우리 학생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갖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술은 수능하고 어떤 일정한 어떤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논술과 수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논술과 수능은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학생 논술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방과후로 잠깐 하긴 했었는데, 예. 많이 준비하진 않아서, 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방과후에 이제 논술을 했던 그런 기록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중간고사 끝나고서부터도 이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논술과 관련해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대학이 있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경희대의 경우에는 논술 우수자 행정학과인데요. 우선 선발 30%하고 일반 선발 70%인데요. 논술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요,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요, 국수, 영사, 사탐은 이제 한 과목만입니다. 그래서 2개 영역 등급 합인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2개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우선 선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선발을 충족한다라면은 뭐 학생은 상당히 중요한 그 유리한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일반 선발은 현재도 충족하니까 결국은
역시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일반은 논술 실력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충분히 가능성 있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30에 논술 70인데요. 전년도보다 논술 인원이 2배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국수 영사 중에서요, 한 개의 영역만 2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현재도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신도 3학년 1학기 조금만 더 올려준다라면은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논술의 특징은 교과서 지문을 다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논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준비해도 어떤 소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의 특징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역시 이제 우선과 일반으로 나누는데 우선은 논술이 중요합니다. 체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가 있는데 100분의 합이 170 이상인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학생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원 가능 내신 성적은 2에서 3.7 정도인데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부 같은 경우는요, 국민대가 상당히 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전형을 꼭 놓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 혹시 숙명여대는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숙명여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전경 선생님께 좀 답을 해주실까요? 네네.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과 논술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표를 한번 보면서 정리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숙명여대의 숙명 미래인재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점수 30과 면접 70으로 해서 수능 최장 기준이 없고요. 특징을 보면요. 2012 합격자 내신 인문계 계열 평균이 1.5에서 1.9 등급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조금 우리 학생보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금 합격하고 있는데, 관건은 내신 성적의 열쇠를 자기소개서와 활동 내역을 통해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가가 1단계 서류 통과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소 좀 회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논술, 자기소개서하고 이제 수시 대비책을 좀 말씀드려보면, 강조해야 될 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이 청소년 운영위원을 했던 점, 기자단 활동, 그리고 주민들과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기소개서가 작성되는 게 좋은데, 아래도 계속해서 보면 구체적 사례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라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논술 우수자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앞서서 우리 최준기 선생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어떻게 보면 논술 전형에 더 적합한 학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을 좀 충족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선발에서는 학생부 30과 논술 70인데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을 보면 1.1에서 4.9등급 학생까지도 지금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와 사탐에 집중을 해서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2개 영역, 그러니까 국어와 사탐이겠죠. 2등급 이내에 도전을 하시고, 혹은 2개 영역 100분이 90% 이상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지금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수능 목표 점수를 그 매 모의고사 때마다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한번 좀 성적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논술 준비도 좀 철저히 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기 가지시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시작으로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에 힘써야 하는데요. 2등급 이내를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시 전형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우선 선발 및 수능 최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수능에서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사회탐구 각각 1, 2등급이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먼저 논술 전형에서는 경희대, 단국대, 국민대, 숙명여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 2학년 이지연입니다. 모의고사의 중간 기말까지 준비하느라 모두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비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콕 집어주시는 걸 공책에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읽으면서 몸에서 기억하도록 복습하세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당연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럼 모두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죠, 또? 네. 아직 시작은 안 했나요? 네.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주일 월요일. 동안. 예, 열심히 한번 우리 도전해보고요. 입시와 네. 관련해서도 요즘에 고민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가고 싶은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면 좋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학생 내신 성적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2학년 평균 국어 성적은요. 2.2등급이고요. 수학 1.8, 영어 1.8, 사회 2.0으로 국수, 영사 평균 1.9등급이고요. 3월에 시행했던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B는 2등급, 수학 A는 2등급, 영어 B 2등급, 한국 지리 2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평균 1.9등급으로 내신 성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요, 교내외 활동입니다. 우선 영자신문반에서 부기장을 역임했었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급 회장을 3회 실행을 하고 있고, 동아리 영어 카페를 운영을 하고요. 교내 리더십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115시간입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입니다. 교내 판소리 경창대회 격려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 우수상, 교과 우수상 생명과학과 체육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주제 탐구대회 최우수상, 교내 토론대회 동상, 영어 모의 토익 경시대회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이웃사랑 전형이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이웃사랑, 3지망은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사랑의 실천 전형, 4지망은 중앙대 경영학부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쭉 같이 보다 보니까 국어 B나 한국지리 과목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1등급이 기대되는 그런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선생님? 네, 학생의 성적을 보면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데요. 이 학생이 지금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성적이 2등급, 3등급 대에서 이제 점점점 상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다만 영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1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으로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관련 학과의 연관성을 본다면 영어 성적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3학년 1학기 때 다시 1등급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이 학생이 내신과 모의고사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수시 또는 정시에 모두 적합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어는 상위에 2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상위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과목을 1등급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영어는 현재는 2등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백분위가 지금 하위 2등급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됐을 때 어떤 재수생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인들이 섞이게 되면 이 하위 2등급이 어쩌면 이제 3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이제 학습 목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수학하고 영어를 상위의 2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수학을 보니까 24번부터 29번까지 주관식 문제를 완전히 다 틀렸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계산 실수로 네. 다 조금씩 틀렸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수도 우리 실력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덧셈 뺄셈 사칙연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소한 것 같지만 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문제를 풀면서 사소한 어떤 그런 실수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점수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또는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르는 걸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아는 걸 틀리지 않는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틀렸던 그 문제들은 다시 한번 오답노트 만들어서 꼬박꼬박 다시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A형과 B형의 선택자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형의 선택자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B형을 보는 그런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사실 1등급, 2등급을 받는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안정적으로 2등급을 맞으려면 100분위의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적에 있어서 좀 보완할 점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교과 활동도 지금 보니까 수상 내역도 다양하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성실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정말 훌륭하게도 너무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의 강점 중에서 리더십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학급 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동아리에서도 부기장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에 대한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영자 신문반이라는 동아리를 2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2년간 총 8편의 영자 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런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영어 카페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금의 10%를 또 아동복지에 기부를 하는 그런 선행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헌혈 사회를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지원 이런 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까지 봉사 시간이 총 115시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희망이 어떤 무대 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뮤지컬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이런 사업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꿈에 맞게 진로 탐색 과정에서도 뮤지컬을 참관한다든가 아니면은 인덕대에 있는 뮤지컬 체험이라든가 또는 문화 체험으로 뭐 옥탑방 고향이라는 연극을 보러 간다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진로 탐색과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했을 때 좀 합격 가능성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 그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지금 입학 사정관 전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웃사랑 전형인데요. 지원 자격이 먼저 충족돼야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은 서류 100%입니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국수 영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충족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내신 성적상으로 지금 성적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지만 우리 친구가 2학년 때 성적이 조금 더 올랐었고 다만 영어 과목이 성적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3학년 1학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성적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다만 학과를 선택할 때 지금 사회과학 계열하고 경영학과를 지원을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봤을 때 영어에 관련된 강점을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대회라든가 글쓰기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창작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굳이 꼭 경영학과라든가 사회과학 계열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성균관대학교는 인문과학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사랑실천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을 했었는데 이 전형에서는 이 학과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학과에 대한 지원은 어렵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영문과라든가 사회학과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양대학교에서 1단계가 입학사정관 종합평가인데요. 여기에서는 서류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한양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본인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부각시키는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문인, 실용인, 세계인, 교양인, 봉사인이라는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인재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인이 정말로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글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상향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 사회공헌 배려자 전형인데요. 이 부분은 1단계가 학생부 100%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신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닌데요.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면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의 어떤 그 희망 관련 학과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보다는요, 광고 홍보라든가 신문 방송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원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글 쓰는 실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논술 전형에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논술 전형으로 공략을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좀 가기 좋은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으로 쓴다면 지금 사실 우리 친구가 정시에 가서도 이 기회균형이라는 전형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대학 수준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이화여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상승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떨어지게 됐을 때를 감안해서 경희대 논술 이 2가지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화여대 일반 전형인데요. 우선 선발 40%, 학생부 30, 논술 70이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 30, 똑같이 논술 70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인데요. 또는 100분위가 284인데 4라면 112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탐구 쪽에서 1등급, 그 다음에 국어를 조금 해서 1등급, 나머지 수학, 영어 중에서 2등급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또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능 성적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논술을 수시 때 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정시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보다 더 수능 성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 6월, 9월로 갈수록 만약에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라든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수능 우선 선발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합의 3입니다. 그래서 1, 2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사탐이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이라도 정말로 이제 이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디지털 컨텐츠 학과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실기 예체능 학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무대 연출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보다 가장 근접한 학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것은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시고 갈 수 없는 성적대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이 학과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또 활동도 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보완해서 최선의 전략으로 좀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대입 합격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영어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를 위해서 지원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술 전형도 함께 준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내신 성적은 국수, 영사 모두 1등급입니다. 수능에서는 국어 1등급, 수학, 영어 안정적인 2등급, 사회탐구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내신과 수능 성적이 향상된다는 전제하에 성균관대 이웃사랑, 한양대 사랑의 실천 전형을 추천하고 그 외 중앙대 사회공헌 배려자 전형, 논술 전형으로는 이화여대 일반 전형과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졸업생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 국어 성적 3.7, 수학 4.4, 영어 6, 사회 4.5 해서 국수 영사 4.7이고요. 그 다음에 3월달 모의 평가입니다. 국어 B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하고 경제는 3등급, 2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 1.63입니다. 상당히 그 수능의 경쟁력이 높은 학생이죠. 교내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수도쿠반이죠. 수학 관련된 퍼즐반이죠. 그 다음에 한국 전통문화체험학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현장 체험학습도 있고, 심화 보충 활동 관련돼서 이제 수학 부분에 68시간이 있고요. 사회적 재량 활동에 개인 연구 67시간이 있고요. 봉사 활동은 1, 2, 3학년 총 60시간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요. 성적 우수상인데요. 국어나 수학이나 또 그 사회 과목 이런 쪽에서 이제 성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경에서 테스트하는 우수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방대학입니다. 1지망은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일반전형이고요. 2지망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일반학생전형, 3지망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논술 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이렇게 쭉 보면은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를 졸업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우선 내신 성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이제 표로 보셨다시피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국수 영사의 성적이 4.36에서 2학년 때는 4.39, 3학년 때는 4.95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도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제 나름대로 우리 학생이 학교생활은 충실히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학생보다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입학사정관 전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학생의 최대 강점이 현재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표를 보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실까요? 자, 우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꼼꼼하게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봤던 성적표를 쭉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2012년도 전년도에요. 9월달, 10월달,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9월달, 10월달은요. 전 과목 1등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됐었을 텐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미치지 못했죠, 기대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리도 2등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어 1등급, 그 다음에 탕구도 역시 이제 국사 과목에서 이제 95%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요. 전년도에 언어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몇 문제 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학생이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언어 같은 경우는 1교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극도로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는 문제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상당히 이제 변별력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1등급은 유지하면서 프로테이지도 1%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심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대책을 잘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3년도 올해에 와서는요.
3월달 그 전국연합에서는 1등급,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쪽에서 조금 이제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와서는 거의 우리 학생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언어에서 1등급 96%, 그 다음에 수리 외국에서 10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이제 1등급, 2등급 이렇게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 우리 학생이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그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면서 뭔가 좀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혹시? 네,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교시 때 많이 긴장을 했었나 봐요. 예, 평상시 모의고사 칠 때보다는 조금 더 긴장을 많이 했겠죠? 네. 예. 올해는요, 이제 아마 우리 학생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자기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냥 가볍게 그 학교에서 치르듯이 모의고사나 전국연합 치르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시험을 즐기면서 한번 치러본다. 물론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은 마음을 좀 가볍게 먹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워낙 우리 학생이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네. 올해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에 96% 1등급인데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작년도에도 이제 국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월 달 모의 수능을 보고 나서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 A형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어를 공부할 때 우선 실수를 줄이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깊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강대입니다. 이들 전형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고 합격 가능성도 한번 좀 점쳐보도록 하죠. 예, 그러시죠. 네. 우선 그 3월달 모의 수능 성적 가지고 보더라도요. 그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정시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한 8점 정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1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강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정시로도 지금 얼마든지 원하는 학교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 다만 이제 성적에서 과연 그렇게 나와주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수시 모집의 이들 대학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역시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도록 하죠. 예. 우선요, 고려대 같은 경우인데요. 고려대 이제 우선 선발이 전년도보다 10% 늘었는데 논술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체제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영수의 등급합 4를 충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선 선발에서 체제가 높은 경우에 등급합이 충족될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3대1 안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논술 문제의 특징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의 수리통합형 논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고려대 논술에서 상당히 그 약점을 보이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지문이 4개가 나왔는데 네 번째 자료가 통계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논제는 2개였는데요. 논제 1번 같은 경우는 논평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지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의 어떤 실력 차이를 크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논제 2번에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실력 차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평균이라든지 기대값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수 1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고려대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서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요, 이제 성균관대인데요. 글로벌 경제학과입니다. 역시 이제 논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체제가 중요한데요. 국영수 세계 합이 3입니다.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는 등급이 높거든요. 현재는 미충족이지만요, 우리 학생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도표나 통계 분석에 강점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성균관대 전년도 논술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제시본이 5개 나오고 자료 1, 2, 그 다음에 보기 1이 나왔는데요. 지금 논제가 4개 나왔는데요. 요약형의 설명평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에 대해서 조금만 준비하시면은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서강대학 경제학부인데요. 역시 이제 여기가 수능 체제가 높지 않습니까? 우선 선발에. 근데 국수 0, 100분의 합이 288인데 현재도 충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인문사회 통합 논술이기 때문에요. 그 논술 유형에 적응하면은 역시 이제 학생이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논술고사를 보면은요, 2문제입니다. 요약평가형하고 설명평가형 이 2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준비하고요. 반드시 이들 대학에서 하는 그런 그 모의고사에 반드시 참여해서 그 유형을 살펴보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아주 긍정적으로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요즘에 어떻게 좀 공부하기 힘든 시기는 아니에요? 네, 조금 날씨는 좋고 또 친구들 소식도 들려오고 그럴 네. 텐데 마음 다 잡으셔서 그렇게 인생에서 긴 시간 아니니까 열심히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2번째 대입 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능 성적 관리가 최우선인데요. 취약 영역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 특히 아직 불안정한 국어 성적의 경우 심화형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공략하기 위해 꾸준히 논술을 준비하는 한편 지원할 대학의 모의 논술에도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는 영역별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추천 대학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본인의 희망 대학이기도 한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를,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반 우수자 전형도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3명의 학생을 위한 개인별 맞춤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소중한 조언 해주셨는데요.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수시 전형 탐구 시간입니다. 내일은 자연계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연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또 심도 깊은 상담 그리고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연계 학생들, 논술 전형 준비한 학생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IPTV로 보면, TVG로 보면, 국내 유일 풀 HD로 방송하는 IPTV, 월 9,900원에 경험하는 U+ TVG.